감정가 2억 2천이었고 선생님이 거의 최저가 단독으로 그때 네, 그때 단독으로 받았고 1억 7,800. 1억 7,800이면 거의 1억 8천 돈이네. 1억 8천 돈에 지상층 빌라 낙찰 받았던 네, 거고. 맞아요. 그때 전세를 줬던 거죠. 네, 그때 전세를 이제 1억 9천에 일주일도 안 돼서 전세를 맞춰주게 됐죠, 그 당시에는. 부대 비용 해도 한 1,000만 원 돈은 플러스 피 한 거네. 한 500. 아, 네. 수리비하고 네네. 해가지고. 수리비 정도 뭐 하고 뭐 다 내고 해도 한 500 정도 플러스 피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월세 쪽을 권장을 하는데 선생님도 그때 또 무주택자였잖아요. 예, 무주택자였고 지금도 월세에 살고 있어요. 모자이크 하면 되죠.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자신 있네. 네, 안 하셔도 돼요. 전에도 안 했나? 아, 저는 했어요. 굳이 가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쵸? 네. 선생님 영상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계속 일하면서 옛날 동영상 돌려보거든요. 여기 오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냥 일하면서. 이어폰 끼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열심히 봤대? 또 요식업 하다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만두고 이제 환경미화원 이제 용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봤어요. 이제 환경미화원 그거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치남 TV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시잖아요. 그것도 영상도 많이 보고. 선생님도 해요. 요리 쪽에서만 하다가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 선생님? 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하나도 놓치지 않게. 아, 예. 요식업 하다가 다시 요식업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또 월급도 고만고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환경미화원 그쪽이 좀 월급이 그나마 평생 동안 이제 음식 쪽에서만 하다가 뭐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히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뭐 가게 할 생각은 이제 한 번이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만하고 찾다 보니까 이제 환경미화원 쪽 이제 뭐 구청 소속은 아니지만 용역이긴 한데 그래도 월급을 다른 데보다는 나은 편에 속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순서대로 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 관제사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이 누추한 사무실에 놀러 오셨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은근히 제 영상에 구독자는 그렇게 많은 큰 채널은 아니지만 매니아층이 생각보다 두터워요. 막 2회독 3회까지 막 돌려보시는 분도 있다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어떻게 그 이후는 활동하고 계시는지 투자하고 계시는지 생활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선생님 집 명도하고 화곡동 집 그렇죠? 네, 그것도 맞아요.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네. 명도하고 어떻게 됐는지. 네.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게임으로 돈 벌어가지고 아,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선생님. 아이템 팔아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뭐 1억대 정도 해가지고 곱창집 사업을 하다가 그때 되게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소개 좀 간략하게 수업 들은 게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요식업을 하고 있었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저 자신에 대한 것도 제가 운영을 못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그만두고 지금은 환경미화원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지는 한 1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5개월 정도. 지금은 이제 38. 네네. 그 화곡동 집 낙찰을 받았던 게 그때 기억나는 게 첫 번째 갔을 때 됐나 두 번째 갔을 때 됐나 되게 금방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그때 또 당시에 그거를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도움을 주셨죠. 그때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한 거 아니야? 예, 말 그대로 이제 싸게 받았잖아요. 역세권에서도 이제 걸어서 얼마 안 되고 나 아직도 네. 기억나. 선생님 집 낙찰 받는 거 다음 날인가? 네. 비슷한 게 네, 위치도 훨씬 안 좋고 네네. 평수 비슷한 게 훨씬 네네. 비싸게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이 잘 받았다고 네. 난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게 애기도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이제 애기 엄마랑 좀 다퉜었어요. 저는 이제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갔다 와서 병원 데려가겠다. 1분 1초가 시급한 위독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정도 맞아요. 좀 미뤄도 네. 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유연하게 생각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와이프랑 조금 다툼이 있고 저는 경매장에 갔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가 알아온 물건 중에서 제일 괜찮은
하는 물건이 이제 그거 같아서 한번 그거는 한번 혹시라도 이라도 넣어봐라. 저도 생각하기에는 밑자의 본전으로 가볍게 던져보자. 그게 그때 한 2년 반 전에. 예, 그렇죠. 그쵸. 그때 처음 넣은 게 첫 낙찰이 된 거죠. 낙찰이 되고 그때 낙찰을 얼마에 받았지? 화곡동에 그 3룸 빌라 했죠. 그게 2억 2천에 나왔었는데 1% 더 써가지고 1억 7,800에 받았었어요. 감정가 2억 2천이었고 선생님이 거의 최저가 단독으로 그때 네, 그때 단독으로 받았고 네, 1억 7천 네, 정도? 1억 7,800. 1억 7,800이면 거의 1억 8천 돈이네. 1억 8천 돈에 지상층 빌라 낙찰 받았던 네, 거고. 맞아요. 그때 전세를 해줬던 거죠. 네, 그때 전세를 또 운이 좋게도 이게 매년마다 공시가격이 바뀌었었잖아요. 아, 그때 올라갔었죠. 네, 그때 올라가가지고 전세보증보험이 요즘에 안 되면은 전세를 잘 안 들어오시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또 그쵸. 젊으신 분들은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1억 9천에 일주일도 안 돼서 전세를 맞춰주게 됐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엄청 금방 나간 거네.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뭐 부대 비용 해도 한 1,000만 원 돈은 플러스 피 한 거네. 한 500. 아, 네. 수리비 하고 네네. 해가지고. 수리비 정도 뭐 하고 뭐 다 내고 해도 한 500 정도 플러스 피가 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물건을 그때 선생님이 그 물건으로 접근했던 게 기억나는 게 저는 항상 월세 쪽을 권장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걱정했던 게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근데 맞아요. 혹시 몰라서 선생님도 그때 또 무주택자였잖아요. 예, 무주택자였고 월세로 살고 있어요. 월세 지금도 월세 살고 있어요. 그때도 월세로 살고 있으니까 하시는 일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 퇴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만한 가족들하고 선생님 아내분이랑 아이들이랑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퇴로로 하나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 집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규제가 풀렸지만 그래도 생애 최초 집은 서울에 있는 집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진짜 뭐 선생님 덕분에 운 좋게 첫 집을 단독으로 받게 됐죠. 그날 처음 입찰을 한 게 단독이 됐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었고 그게 네. 1억 9천에 한 거니까 네. 부대 비용 제하고 한 500돈 플러스 피가 된 거였는데 네. 이게 2년 반 정도 지난 거니까 그러면 전세 만기가 도래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재계약을 했어요. 뭐 올리진 않고 그대로 연장하시겠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어. 연장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때 시점에서 시세가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또 떨어지고 했으니까 컨생이 받은 시점이랑 지금 실제로 시세도 큰 차이는 안 날 거라는 생각도 가늠이 되네요. 네, 맞아요. 그 차이도 안 나고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빌라왕 전세 그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